청년의 포부와 패기로 대한민국 정치를 새롭게 하자. 청년의 시선 MZ세대가 말합니다. 요즘 정치. 2030 청년 정치인 어벤져스 청벤져스 모였습니다. 자, 본인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용태 최고위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원입니다. 네, 김용태 최고위원. 네.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의 발언 어떻게 들었다고 합니까? 솔직히 말해 XX는 있었죠. 눈을 보고 내 눈을 보시고. 저는 XX 이 녀석들이라는 표현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하신 것 같고, 처음에는 저는 그때 권지웅 비대위원하고도 이야기했었는데 바이든이라고 처음에 저도 좀 인지를 했었어요. 네. 근데 어쨌든 김은혜 홍보수석이 날리면이라고 이제 공식 브리핑을 하고 난 뒤에 이상하게 또 그렇게 들고 나니까 또 날리면이라고 들리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뭐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이게 중요한 거 같진 않고, 그게 안 중요하면 뭐가 그것보다 더 중요합니까? 중요한 거, 본질적인 것은 대통령께서 귀국하시면 네.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유감 표명을 전 하실 거라고 좀 봤거든요. 네. 또 그러니까 이 문제의 본질은 대통령은 대통령다워야 하고 언론은 언론다워야 하고 국회는 국회다워야 했었던 것 같은데, 조금 더 국민들이 바라는 것에 있어서 대통령께서 통 크게 본인께서 어쨌든 국회를 향해서 이제 이 녀석들이라고 했던 건 맞는 거니까 여기 대해서 좀 유감 표명하시고 정쟁을 딱 끝내셨어야 하는데, 네. 지금 계속 여당이 마치 좌표 찍기 하듯이 특정 언론사를 향해서 공격하고 이런 게 계속 지금 뭐 경제 위기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심각한 것들이 많은데 다 놓치고 있잖아요. 그렇게요. 진상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진상 규명하겠다고 하니까 이건 또 어찌 해야 될지 참 청년의 시선으로 보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좀 그만해라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제 느낌은. 그러니까 이거 이제 판단 너희가 안 해줘도 되니까 이미 국민들은 판단했고, 네. 이걸로 이제 더 공방하고 우리가 더 옳다 아니다 뭐 저쪽이 더 옳다 이런 이야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을 만큼 사실은 아주 단순한 문제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그냥 들어보고 판단을 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최소한 지금 김용태 전 최고께서 인정하신 것처럼 비속어를 썼던 것만이라도 사과를 하고 넘어갔으면 좀 어땠을까 싶은데 그것도 하지 않고 지금 부득부득 우기고 계세요. 그러니까 일단 사실과 다른 보도를 했다고 대통령이 스스로 자기 입으로 일단 이야기를 하나 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상황이 동맹을 훼손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게 국민을 위협하고 있다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국민이 이 말 때문에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까? 되려 소외감을 느끼고 있죠. 정치가 정말로 우리를 신경 안 쓰구나라고 생각할 텐데, 대통령은 혼자서 이게 마치 국민들을 위협하고 있다, 동맹을 위협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완전 다르게 이해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고, 근데 이것이 뻔뻔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외교 과정에서 되게 무능한 결과였지 않습니까? 한일 정상회담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하겠다고 한 건 윤석열 정부였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거 못하고 오면 무능한 겁니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본인들께서 이미 성사가 되었다, 그래서 하고 오겠다라고 하니까 국민들이 기대한 겁니다. 근데 왜 안 됐는지 이런 게 충분히 설명되지 않고 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이 말도 사실은 사실과 다른 보도였다라고 하고 MBC 공격하고 있고, 그러니까 기자들이 보기에도 국민들이 보기에도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싶지 않겠습니까? 김용태. 제가 여기서 딱히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저 하나 물어볼게요. 사실은 대통령도 인간이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자, 실수할 수 있는데 인정하고 사과하거나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면 그렇게 크게 이슈로 크게 논란이 되고 이걸 가지고 싸울 일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금방 이렇게 진화되고 국민들도 그래 이제 민생 챙겨라 이렇게 넘어갈 텐데, 이 문제 가지고 동맹훼손 얘기하고 언론이 잘못했다 계속 얘기하는데 대통령실에서 한마디 나오자마자 국민의힘이 전체적으로 다 글로 이렇게 갑니다. 다는 아니고요. 다는 아닙니까? 다는 아닙니다. 거의 많이. 거의 좀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그렇죠. 착착착착 가는 거. 이게 도움이 안 될 텐데 이걸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선 세 분 의원이 최근에 SNS에 이제 바이든도 아니고 날리면도 아니고 이제 말리문이라고 했나요? 그래서 이제 SNS 글을 올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분은 또 XX도 아니다, 비속어도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또.
그러면서 특정 의원은 여기서 뭐 우파는 어떻게 들리고 좌파는 어떻게 들린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셨던 것 같은데. 우파와 좌파가 귀가 다릅니까? 좀 다르다 이렇게는 좀 처음 들어봤어요. 저희가 지난 문재인 대통령을 제가 뭐 비판하려는 것도 아니고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잘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국민들을 양분되게 했던 것에 있었던 거고 저희가 그렇게 안 하겠다고 이제 말씀드렸던 건데 어떻게 보면 지금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지금 국민들이 갈라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서로 비방하고 욕하고 이제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은 국가 원수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서 이것이 시작된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과할 건 사과하고 또 오해가 있었으면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께 이해를 구할 건 빠르게 이해를 구해서 이걸 끝내서 국민을 통합시키고 이렇게 나갔어야 되는데 MBC한테 사과를 하잖아요. 언론이 사과해야죠. 그러니까 저는 여당의 일원으로서 좀 안타까운 게 저희가 지금 국민의힘이 법원하고도 싸우려고 하고 있고 지금 언론하고도 싸우려고 하고 있고 언론도 이번 MBC뿐만이 아니라 지난번에 정진석 비대위원장 문자 공개된 그 사진 기자를 향해서 뭐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 저는 지금 일련의 과정들이 국민의힘이 이번 사태뿐만이 아니라 여태까지 좀 보면 굉장히 뭔가 잘못 판단하고 오만해 보인다. 그래서 언론과 법원은 어쨌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고 또 저희가 대통령께서 자유연대를 강조하셨는데 한미동맹은 가치동맹이잖아요. 미국은 언론의 자유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우리 헌법에서도 헌법 21조에 언론의 자유를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자유 중에서도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굉장히 중요한 자유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원론적이고 우리 정당의 철학을 좀 더 가치에 반영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나. 김용태 최고 이 말 그 당에 가서 얘기하면 막 혼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무섭습니다. 네. 저는 이게 전체로 두 가지 국면으로 보여요. 하나는 저는 지금 이 국면이 국민 갈라치기가 되는 상황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에 어떤 먹거리가 달려있는 사람들이 일부 좀 다르게 들린다라고 계속 같이 동조하고 있을 뿐 국민들은 갈라지지 않고 이 진실공방하는 것 자체가 되게 대단한 국력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쯤에서 정리해야죠 빨리. 저는 과거에 4.4.5입 개헌이라고 그 사실 그러니까 이제 중임 제안이 있었던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 한 번 더 하고 싶어가지고 개헌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한 명 정족수가 모자라가지고 갑자기 수학과 교수가 등장해가지고 이것은 뭐 4.4.5입으로 갑자기 왜 4.4.5입 그러니까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국력 낭비를 해서 우겨서 당시엔 이길지 몰라도 돌이켜보면 너무 엉뚱한 논쟁을 했구나라고 한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저는 MBC를 비롯해서 기자분들이 여기서는 절대 안 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떤 거랑 연결돼 보이냐면 김건희 여사의 논문을 인정해준 국민대 사례가 생각납니다. 근데 그것이 전혀 동의 안 되는 부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국민대에서 면죄부를 줬잖아요. 그리고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온갖 학계에서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 역시 사회 분란이 더 커지는 것이죠. 이것 역시도 MBC가 자막을 달았다는 이유로 혹시 탄압을 받거나 아니면 법적 조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건 단순히 MBC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자 전체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적 논쟁으로 가지는 않을 거예요. 결국은 뭐 큰 소동이 있겠지만. 저도 이제 당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있으니까 좀 그거 한 가지는 100번 양보해서 저희 당의 입장을 이제 해서 자막을 먼저 단 것에 있어서는 좀 의혹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니 텔레비전에서는 자막을 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인터넷 방송에 이제 그 특정 언론사에서 나간 거에 대해서는 네. 이제 그런 거 가지고는 이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데 굳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대해서 법적 조치며 저는 이런 것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한 생각이 있고 그리고 대통령 발언이 있고 15시간인가요? 14시간 동안 대통령실에서 어떤 공식 브리핑이나 해명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오보였고 잘못된 거였으면 여기에 대해서 홍보수석이라든지 누가 먼저 책임 있는 분이 나와서 국민들께 이해를 구하고 했었더라면 그때 이렇게 더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저는 대통령실의 대응 조금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김태형님께서 유엔에서 자유를 외쳤는데 왜 언론의 자유는 허락하지 않나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대응이 늦었다가 핵심이 아니라 앞에 대응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대응을 하고 있는데 그게 국민들에게 전혀 설명되지 않고 있는 게 핵심인 지금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도 지금 대응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잘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권지웅 비대위원한테 이런 말씀 드렸는데 이게 전 정말 여당의 일원으로서 안타까운 게 이러한 것이 쌓이고 쌓이면 대통령의 발언에 있어서 신뢰성하고도 저는 연결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아까 네. 지금 청취자께서 자유 강조하셨는데 세계 네. 무대에서 이제 왜 언론의 자유를 이렇게 하지 않느냐에 대한 그 발언들, 그러니까 앞으로 대통령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네. 계속 이런 것이 쌓이면 속으로는 다른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에 대한 국민들이 이제 기저에 그런 생각들이 깔리기 시작하면 여기서부터 저는 위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9169님께서 예. 정말 너무합니다. 그만 좀 하세요. 그거 말장난 밝혀서 국익에 뭐가 좋은지요. 어쨌든 이걸 그만하도록 정리를 해야 됩니다. 빨리 대통령실에서 정리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정리가 좀 안 되고 있어서 조금 커지니까 그게 안타깝습니다. 국익을 위해서도 이거 빨리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7319님 걱정입니다. 위트 기지로 가볍게 넘길 수도 있었는데 문제를 키웁니다. 얘기합니다. 아이고 이 얘기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이거를 며칠째 이거 얘기하는 게 뭐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지금 민생, 지금 경제, 환율 챙겨야 되는데요. 김용태 최고, 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청년들이 정치개혁 2050이란 모임 네, 만들었어요. 어떤 모임입니까? 저희가 87 체제 이후에 민주화가 이제 많이 발전해 왔지만 지금 약간 좀 정체되어 있는 것 같아서 민주주의가 앞으로의 30년, 그러니까 2050년을 대비하자라는 모임으로 이제 젊은 정치인들이 좀 뜻을 모으기 위해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매월 토론회와 차담회를 거쳐서 뭐 기후 변화라든지 저출산 연금 개혁, 뭐 정치 개혁, 폭넓은 의제 가지고 저마다 정당마다 답을 방법론에 있어서 다를 것이며 또 답을 찾지 못하는 사안들도 있을 텐데 이렇게 만나서 머리를 맞대고 대화 설득을 통해서 좀 이해를 좁혀가 보자라는 취지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좋은 모임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함께 해주세요. 네, 예. 지금 거리에 있는 분이 같이 하고 있어서 간접적으로는 듣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산업화 세대도 지금 살고 계시고 그리고 민주화 세대도 살고 계신데 그 세대가 살았던 경험과 또 다른 세계가 막 펼쳐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정치권으로 잘 못 들어오고 있잖아요. 아까 예를 들으셨던 기후위기에 대한 어떤 위기감도 다르고, 그 뭐 세입자로 살아가거나 프리랜서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소외감도 다르고, 그래서 이런 것들 잘 다룰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주제 지금 주목하고 있어요? 오늘은 이제 첫 최고는? 번째 토론회였고요. 그래서 정치 개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장한대 총장님께서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은 지역주의 타파라든지 양당 구도를 타파하기 위한 이야기를 좀 말씀하셨고, 저는 여기보다 좀 더 현실적인 공천 문제를 좀 언급을 했거든요. 네. 지금 권력을 계속 재생산하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대통령의 비서거 논란 가지고도 초선 의원들이 계속 방어막을 치는 이유가 저는 공천 문제에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 왜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상식과 어떤 괴리된 이야기를 할까? 결과적으로는 공천권이 당원과 국민께 없기 때문이거든요. 당의 그렇죠. 권력자에게 있다 보니까. 이 논란도 거기서 네. 보면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런 것을 국민께 당원께 다시 돌려드리자라는 취지로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외교부 장관 해이만이 국회에 좀 상정됐습니다. 민주당이 이게 주도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 뭐 민주당이 다수 당이고 민주당이 어쨌든 뜻을 모아서 처리하면 강행되겠죠. 근데 저는 아까도 다시 똑같은 이야기인데 지금 이번 사태가 뭐 외교 참사라고 야당에서 말을 하고 있고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비서관 논란과 별개로 대통령이나 여당과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했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번 순방과 관련해서. 그런데 그런 것들이 좀 빛이 발했던 것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고, 이게 과연 박진 외교부 장관의 경질까지 갈 사안이냐에 대한 생각이 있어서 빨리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좀 종결시켜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비속어 논란 말고 사실 회담 결과에 대한 어떤 평가로서 일부 누군가는 평가를 지고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결과적으로 성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외교 성과라고 하는 게 당장 가지고 오는 게 아닐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나서서 약속한 것이 있었습니다. 아까 앞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성사되었다고 발표했는데 그게 안 됐어요. 그럼 되게 큰 일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어떤 평가가 있어야 되고 여기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면에서 저는 좀 되게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걸 잘 인지하고 미리 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이 일단 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는. 그래서 이것까지도 다 포함해서 저는 좀 대통령께서 좀 숙고하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교 라인이 조금 부족했다 하지만 해임까지 가야 되냐 이렇게 김용태 최고는 생각하고 권지웅 비대위원은 아니다. 사람을 정리하는 게 이렇게 인적 쇄신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내일 법원에서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 심리 진행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게 또 메비우스의 띠처럼 그렇죠. 여기 들어가면 또다시 왔네요. 또 시즌이 또 와가지고. 근데 저는 가처분이 이 인용될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아서 국민의힘에서 이 얘기 진짜 곤란해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지금 다른 논란을 지금 잠재우지 않고 있는 거 그런 건 아니죠? 아닙니다. 저는 근데 가처분 인용 가능성이 뭐 여러 언론에서도 가능성이 높다고 좀 봤는데 오늘 한 가지 더 본 것 같습니다. 가처분 높은 이유가 저희 정진석 비대위원장께서 아직 제가 알기로 언론에 검색해 보니까 국회 부의장직을 안 내려놓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아니 자기가 내려놓겠다고 했잖아요. 한번 확인해 비대위원장 봐야 되면. 되는데 언론에 아직 국회 부의장직으로 나오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가처분 인용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좀 지켜보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어요. 자리 때문에 그럴까요? 저는 이게 지금 법원의 심리가 비비대위, 그러니까 비대위 상황이 잘 안 돼서 다시 비대위를 만들었다라고 이 상황을 인지하면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비대위 자체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 봤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전에 비대위에 전혀 상관없이 다시 새로운 비대위를 꾸렸다라고 이 상황을 보면 저는 비대위 그 가처분 인용이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비상 상황이라고 하는 거의 규정 자체가 어떤 상식선의 비상 상황 이런 게 아니라 당원 당규에 의한 비상 상황이잖아요. 근데 어쨌건 이 새로운 비대위가 만들어질 때 기준으로 보면 당원 당규에 의해서는 비상 상황이 맞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인지하느냐가 핵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내일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국민의힘은 또 근데 내일 혼란이. 결과가 안 나오지 않을까요? 심리를 하자마자 바로 재판부 마음이고 나오나요? 아무래도 근데 네. 저는 재판부가 어떠한 결정이든지 좀 빨리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당이 붕 떠 있어가지고 인용이든 기각이든 또 당내 구성원들이 이번에는 진짜 법원의 판단을 다 같이 좀 수긍하고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해결했어야 되는데 지금 모두가 다 거부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사법 판단을 통해서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결론이 나와도 또 할 거 아니에요. 법적으로.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당대표 임기 끝날 때까지. 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가서 어이구 환율이 심상치 않다. 금리 어떻게 하나 그런 얘기는 잘 안 하죠. 저희 뭐 민생특위라든지 이런 곳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전 여당이고 지금 네. 환율 문제라든지 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달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언론 대응팀을 꾸렸더라고요. 뭐 MBC 관련해서 말씀하신 네네.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대통령이 어쨌든 밖에 나가서 국회의원들 이 녀석들이라고 하는 판에 네, XX라고 어떻게 합니다. 이제 이게 협치가 잘 되겠습니까? 최소한 거기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빨리 하고 지금 이제 국제적 상황이나 국내적 상황이 참 어렵다 이렇게 힘을 모아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역할 역시 저는 크다고 봅니다. 네. 네. 잘하겠습니다. 네. 예. 잘하고 있어요. 김용태 최고는 잘하고 있어요. 다른 의원들이 또 중진들이 또 이 정치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조금 더 좀 잘해주셨으면 국민을 보고 민생을 챙기고 그런 얘기를 조금 더 해주셨으면 하는데 물가가 올라서 환율이 올라서 좀 실생활에 좀 변화가 있습니까? 저는 뭐 대출 받은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올랐어요. 근데 이제 기준금리 오른 만큼 딱 기계적으로 오른 건 아니고 좀 비례해서 올랐는데 그 이야기를 뭐 아내랑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네. 근데 어쨌건 이게 이제 그 대출의 유형에 따라 다른데 사실은 금리가 되게 많이 오르는 유형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6억에서 10억 사이에 어떤 그 주택을 구매했던 층인 것 같은데 이 층은 되게 구체적으로 위협을 느끼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뭐 대출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서 조금 부담스러운 것들이 있고요. 주식을 하는데 네. 이 코스피나 코스닥이 좀 팔았죠. 좋지가 않아서 네. 예, 팔았죠. 희망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주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다 걱정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뭐 민생 행보를 하는 이걸 좀 추스리려고 노력하는 그런 당은 좀
마음을 얻을 거예요. 자, 요즘 정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용태, 권지웅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4594님이 좀 야채값이나 물가 잡기 좀